얘는 q의 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p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즉 3p 플러스 얘는 뭐야? p 플러스 q의 제곱이랑 똑같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p하고요 q하고 더하면 항상 확률이 몇이 돼? 1이 되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1이네? 결국 뭐라고 쓸 수 있어? 3p. 자, 평균은 어떻게 나온다? 3p. 이렇게 나온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vx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0의 제곱 곱하기 q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pq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p의 제곱 q 플러스 3 곱하기 p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후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즉 3p 전체의 제곱 이렇게 빼줬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이제 정리를 쭉 하려고 보는데 얘는 0 곱했으니까 없는 거랑 똑같고 모두 다에 공통으로 누가 들어있습니까? 3p가 들어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3p를 뽑아낼 거야. 그러면 남는 식은요 q의 제곱도 보이고요 3p를 뽑아내면 플러스 4p q도 보이고요 3p를 뽑아내면 플러스 p의 제곱도 보이고요 3p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3p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디서 잘못 계산? 3p 어디 잘못 계산했나? 밑에 잘못 계산했어요? 아, 여기요? 네. 오. 3의 제곱 곱하기 p제곱. 아, 이걸 빼먹었구나. 예, 예. 그래서 여기에 3p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식을 다시 3p에 자, q의 제곱 플러스 4pq 플러스 자,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3p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뭐 나와? p-1이라는 식이 나오네. 중간으로 바뀌어야겠네요. 근데 묻자. p-1이 몇 대? 자, 보자. q는 1-p지? 그러면 p-1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q가 될 거야. 맞나?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3p에다가 q의 제곱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q가 되니까 뭔가 하나 빼먹은 거 없나? 예. 자, 4pq에다 마이너스 3pq 했으니까 플러스 pq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식은 3p에다가 q로 묶으면 q 플러스 p가 나와. 근데 q 플러스 p가 뭔데? 1이지. 결국 얘는 뭐가 된다? 3p q가 된다요. 그렇구나. 분수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시작! 3p q.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의 x 구할 거예요. 얘는 뭐야? 루트 vx와 같이. 자, 근데 vx가 뭔데? 3p q예요. 끝. 됐죠? 그러면 다시 1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미안해, 칸수가 안 맞아요? 이거 위로. 아, 그냥 칸수 적당히 안 맞아도 여기에 적혀있는 것만 적으면 돼요. 옆으로 적으셔도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지워버렸어요. 아, 시그마요? 얘요? 예. 선생님 얘 먼저 지워버려서. 네. 됐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13페이지 앞쪽으로 넘어오도록 하자. 자, 이제 이항 분포가 어떤 건지 조금 알겠지? 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대학원 좀만 더 해주세요. 아, 그래요. 미안해.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을 때 확률 질량 함수는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얘를 맞바로 이항 분포로 해석하는 연습 좀 해볼 거예요. 전체 횟수 몇 회입니까? 7회. 무조건 요 부분만 보면 돼요. 이항 분포 만들 때는. 자, 확률은 몇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 몇이다? 6분의 1이다예요. 얘만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얘 불러볼까? 몇 콤마 몇이야? 시작! 5,3분의 2. 얘 몇입니까? 6,7분의 6. 끝이에요. 자, 이제 이항 분포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들어보자. P의 X가 R일 때 뭐라고 만들 거야? 시작! 4C R에 3분의 1의 R제곱 3분의 2의 4-R제곱이라고. 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 밑에 두 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고 칠판에 있는 것과 맞춰보세요. 네. 보고 뺏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자,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 안 돼요? 네. 어디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찬주야? 5분의 3은 어디에 나오는 거야? 여기 나오는 거고요. 5분의 2는요. 뭘 더해야지 5분의 3에 뭘 더해야지 1이 나와. 5분의 2. 두 개 더 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네.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밑에 있는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의 정리와 이항 분포의 차이 보도록 하겠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5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2번이야 라고 풀 때는 얘는 바로 뭐예요? 독립시행의 정리로 푸는 문제예요. 횟수가 구체적으로 딱 나올 때는. 그래서 어떻게 풉니까? 주사위를 3번 던졌는데 2번 나왔지. 5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럼 5가 아닌 기타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5니까 이와 같이 적어 놓을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독립시행의 정리와 표현이 똑같은데 주사위를 3번 던져서 5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게 아니라 X번이라고 나왔어. 즉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이런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지. 이와 같은 상황은 바로 뭐다? 이항 분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항 분포 문제 나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거 B라고 적고 횟수 몇 회? 3. 확률 몇 분의 몇? 6분의 1 이렇게 적어놓고 평균 구해볼까요? 평균 뭐 나오겠습니까? 2분의 1이지. 자, 분산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봐 얘들아, 이렇게 구하면 편해. 개념적으로. 자, 평균이 NP였지. 얘는 NPQ였으니까 위에서 구해놓은 평균 적고 여기에다가 남은 확률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돼요. 남은 확률 몇인데? 6분의 5 한 번만 더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물론 따로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3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풀 수도 있지. 근데 어때? 어차피 구해놓은 거 써먹고 6분의 5 한 번만 더 해주는 거. 이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5페이지 이항 분포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자,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져서 나온 앞면의 횟수를 x라고 할 때 4번 나올 확률과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는 바로 뭡니까? 독립시행의 정리지. 하지만 여기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항 분포를 구해서 푸는 문제예요. 얘는 독립시행의 정리와 이항 분포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독립시행의 정리로 작업해 보도록 하자. 동전 몇 번 던졌어요? 10번 던졌어요. 몇 번 나올 거래? 4번 나올 거래. 앞면이 나올 확률 몇입니까? 2분의 1의 4제곱. 뒷면이 나올 확률 몇입니까?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얘 구하면 10, 9, 8, 7, 4, 3, 2, 1 조합 풀어준 상태에서 곱하기 뭐 나오겠습니까? 2의 10제곱 1024분의 1이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하면 4, 2, 8, 3, 3은 9. 즉 이 문제는 1024분의 210 나오네요. 약분합니다. 512분의 105 이렇게 독립시행의 정리 확률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까놓고 말해볼까? 독립시행의 정리보다 이항분포가 보통 더 쉽다? 훨씬 쉽지. 자, 이항분포에 의하면 B의 횟수 몇 회? 10회. 앞면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2분의 1이에요. 자, 평균 2x 구합니다. 뭐 곱하기 뭐? 10 곱하기 2분의 1에서 몇 나옵니까? 5. vx 구할 땐 위에서 구한 평균 써머 그랬지? 5에다가 몇 분의 몇? 2분의 1 해줘서 2분의 5. 결국 표준 편차 구하면 루트 2분의 5. 분모의 유리화 해주면 2분의 루트 10이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풀리는 거예요. 자, 10점.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어이구, 이거 하면 안 되나? 다 필기되셨나요? 두 번째 문제는 한번 너희들이 읽어보고 얘기해봐. 두 번째 문제. 얘는 독립시행의 정리 문제일까? 아니면 이항 분포 문제일까? 문제를 읽어보고 얘기해보세요. 독립시행의 정리예요? 이항 분포 문제예요? 독립시행의 정리죠. 왜? 4명 이상의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에요. 즉 5명 중에 4명이 치유되는 경우 더하기 5명이 치유되는 경우 개개의 확률을 더하는 거지? 얘는 독립시행의 정리야.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문제 읽어보고 얘기해보세요. 얘는 독립시행 정리일까? 이항분포일까? 이항분포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쉬운 이항분포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이항분포가 집합, 많은 경우를 얘기하지만 훨씬 쉽다 그랬지. 왜? 아주 유용한 B의 MP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 나오는 횟수를 X라 해. 얘 이항분포야. 자, 횟수 몇 회? 180.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3분의 1이지. 왜? 3, 6 두 개 있으니까. 자, 이때요. 평균과 분산의 합을 구하래요. 자, 평균은 180 곱하기 3분의 1이지요. 분산은 18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이지요. 이게 답이야. 엄청 쉽지? 그냥 40이네. 쉽죠? 이게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식만 세울 수 있으면 나머지는 거저먹기다야. 자,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보다 먼저 배웠지만 보통 학생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여기는 독립시행의 정리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주사를 놓을 때 치유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오, 확률은 3분의 1이야.
이 주사위를 5명의 환자에게 놓았어. 5개의 시도를 했죠. 이 중에 4명 이상이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래요. 즉 X가 4 이상이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사실 얘는 어떤 경우야? X가 4인 경우하고요. X가 5명 모두 다 치유되는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죠. 자, 문제 풉니다. 5명에게 시도해서 4명이 성공했어요.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2의 1제곱 더하기 5명에게 시도해서 5명 모두 치유가 됐어요. 3분의 1의 5제곱, 3분의 2의 0제곱. 얘를 구하면 됩니다. OC4는 5와 같이요. 그리고 얘는 3의 5제곱분의 2 더하기 OC5는 1이고요.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왔네요. 즉 3의 5제곱분의 11 나왔습니다. 81에 3 몇 나오나? 3, 8, 3, 24 243분의 11이라는 답을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쫓아가고 있나? 선생님 확률 같은데 네. 저는 좀 7까지 있어요. 아니에요. 8까지 있어요. 하나 더 나와요. 예. 자, 나도 7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요. 예, 그 다음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의 그래프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거기에 이제 표가 막 나와 있지. 그냥 읽고 이해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에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할 때 이항분포는 b의 n,6분의 1이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 n회 던질 때에 n을 횟수를 늘려보는 거예요. 10회를 던져보고 20회를 던져보고 30회, 40회, 50회 이렇게 던져가지고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자, 여기 이와 같은 표가 나왔지. 얘는 뭐예요? 10회를 던졌을 때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이거야. 1회 나올 확률은 얘야. 2회 나올 확률은 얘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7회, 8회, 9회, 10회가 나올 확률 존재하지. 그런데 얘는 소수점 아래 세 자리를 넘어설 만큼 뒤쪽에 자잘하게 붙어있는 너무 작은 확률이어서 더 이상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 것들을 20회, 30회, 40회, 50회를요, 표를요,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그 그래프로 그린 표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어때? 요 녀석이 제일 가파르게 삐죽하게 생긴 게 10회야. 20회야, 30회야, 40회야? 오씨, 50회 정도 되니까 좀 아름다운 종형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지. 맞습니까? 요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정규 분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규 분포를 배우기 전에 뭘 알 수 있냐? 횟수를요,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 횟수가, 시행하는 횟수가 크면 클수록 그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야. 되겠습니까? 수학적 확률. 자, 확률에는 선생님이 어떤 확률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통계적으로 내가 계속 시행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확률이 있고요. 기하학적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하는 거야. 10회, 20회, 30회, 40회 올리면 통계적 확률이 점점점 어디에 근접해진다? 수학적 확률에 근접해질 때 나타나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요, 그 밑에 결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항분포 B의 n, P를 따르는 확률 분포의 그래프는 n의 값이 클수록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진다. 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큰 수의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수의 법칙의 기본 핵심은 뭐냐면요. 시행을 큰 수,
많이 해보는 거야. 아주 크게 시행을 해버리면 통계적 확률은 결국 뭐와 일치한다? 수학적 확률과 일치해질 거야. 능력되면 5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 그럼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질 거야. 이 개념이야. 까놓고 쉽게 말하면. 근데 얘를요 수학적으로 좀 복잡하게 선생님이 촘촘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수의 법칙. NA 독립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 한다. 자, 이때 매 회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을 구했더니 얘가 P야. 이때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자, 요렇게 좀 적어 놓을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확률을 구하는데요. 절대값 n분의 x-p는 임의의 양수 h보다 작아질 확률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거예요. n분의 x가 됐네요. 예, 설명드릴까요? 자, 이렇게 적어놓은 애들이 뭐야 엄청 들었네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러는데 얘를 하나하나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시행을 하는데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에서 무한히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야. 무한히 시행을 하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통계적 확률은 무슨 확률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지. 그런데 이때 요 n분의 p가 뭐야? n분의 x가 뭐야? 전체 획수 n의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x야. n번 시행했는데 x번 일어났대. 통계적 확률이에요. n분의 x가 뭐라고?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빼기 p를 했지.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지.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을 빼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뭐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라는 얘기예요. 맞나? 이해돼요? 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자, n을 횟수를 무한대로 보내서 무한히 해버리면 항상 몇이 나와? 0이 나와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질 테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0은 항상 임의의 양수 h보다 작겠지. 맞아요? 그러므로 이 0이 임의의 양수 h보다 작을 확률은 무조건 1이다. 무조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힘들게 표현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수의 법칙에 의해 큰 수의 법칙. 까놓고 말한 보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n이 무한대로 가면 같아진다. 자,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지므로 우리가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가지고요 이렇게 어떤 확률을 구하다 보면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한 상황이라서 수학적으로 모든 걸 반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수학적 확률을 못 구하니까 대신 뭘 이용해도 상관없다? 통계적 확률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학적 확률이 사용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n을 충분히 크게 한 상태에서 통계적 확률을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 됐죠?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구체적으로요 확인 사살하고 갈 거예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에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요. 자, 통계적 확률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n분의 x. 수학적 확률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p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요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뭘 구할 거냐면요. 자, n분의 x 마이너스 p, 즉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요. 여기서 뭐야? p가 아니고 6분의 1이죠?
예, 수학적 확률 계산하면 6분의 1이죠. 요 차이가 0.1이라는 숫자보다 작을 확률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요걸 구해볼까? 작은 양수 0.1보다 작아질 확률이 n이 10일 때, 30일 때, 50일 때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확률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그래서 우선 요 녀석 풉니다. 자, 얘 풀면 절대값 풀어야 되니까 n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은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다라고 저 확률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나오고 여기는 n분의 x만 남고요. 여기는 10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나오게끔 이렇게 식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해서 통분하면 몇 나오냐면요. 얘는 15분의 1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15분의 4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됐나? 자, 그래서 이제 n이 10일 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확률에서 n 자리에 10을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양변에 10을 곱하면 얘는 3분의 2, 얘는 x, 얘는 3분의 2에다가 하니까 3분의 8인가? 네, 3분의 8. 네, 3분의 8 나오네요. 자, 암산 제대로 했나? 40. 3분의 8이야? 선생님 잘못 계산했나? 5, 30, 5 맞네. 3분의 8.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x는 뭐예요? 횟수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정수지. 얘는 분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수화 시켜서 x의 범위를 구하면 3분의 2보다 큰 정수 몇 이상? 1 이상. 3분의 8보다 작은 정수 어디까지예요? 2까지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즉 P의 x는 1 더하기 P의 x는 2를 구하면 되겠네. 됐나? 그런데 이 녀석을 선생님이 앞에 표에 적어놨지. 앞에 표에 의하면 n이 10일 때요. x가 1일 확률 몇 나옵니까? 0.323. x가 2일 확률 몇 나옵니까? 0.291 나와요. 그래서 이 녀석 두 개 합하면 0.614라는 확률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다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작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작업 한번 해보세요. 요 확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봐. 너희들 뒤에 풀다 보면 엄청 많을 거야. 그냥 여기에서 여기로 막바로 가도 상관없어. 밑에 문제 풀 때는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알겠나? 예. 그럼 정리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칠판에 풀어놓을게요. 비교하세요.